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금일 1%대 갭상승 출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우리 주주님들 조금은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 안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와 그리고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우리가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우리가 단기간 내에 수익권에 보유할 수 있게끔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수급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에 악재가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까? 전혀 아니죠. 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자, 첫 번째. 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이 우선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부분 제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혹은 해리스가 당선이 되느냐,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크로적인 환경,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환경이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여러분들? HBM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여부를 가지고 엄청난 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주님들께서 삼성전자를 매도할 이러한 이유로서 우리가 체크를 해 갈 수 있는 이슈인지를 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수급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 본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이 안에서 그동안 주가를 이끌었던 주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외인이었죠. 외인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과연 여기에서 물량을 전부 다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급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엔비디아의 내년 5세대 HBM 소비 점유율이 85%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SK 하이닉스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 이렇게 소비량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HBM3E에 대한 8단과 12단에 대한 퀄 테스트가 통과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점유율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향후에 제로 베이스에서 10% 혹은 뭐 20%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간다라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 치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주가라고 하는 게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유율을 확보해가는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HBM 매출이 50% 증가를 했고 향후에 HBM3E 8단 제품에 대해서도 3분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에 있다. 결국에는 12단까지 이어질 거고 HBM 폭에서는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와 경쟁 구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앞서 나갈 수가 있는 이러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도체 매출 중요한 것은 HBM을 제외하더라도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HBM 매출까지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 폭발적인 매출 성장 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HBM에 이어서 CXL 시장까지 재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도 자, 2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2028년도가 됐을 때 자, 9배 이상 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결국에 주가라고 하는 게 자, 매출에 따라서 자, 적정 가치에 주가가 수렴해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앞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자,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5%대 4%대였죠. 자, 4%대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자, 이렇게 추세적으로 돌려 세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자,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크게 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PPI라든지 그리고 CPI, 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을 때 향후에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또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러한 지표 발표를 대기 중에 있다. 자, 그 가운데 자, 이 일정을 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워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자, 파악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는 건데,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그럼 어떤 부분들을 보고 대응을 해 가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를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외인들의 비중을 우리가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자, 여전히 자, 56%의 비중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죠.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이 안에서 자, 외인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물론 일부 물량 이탈이 있긴 했지만 자, 여전히 많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도 다시 한번 이 긴 호흡으로 체크를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나타나고 있는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과 자, 10개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반면에 UBS 증권, 메릴렌치, 시티그룹, 자, 맥쿼리 증권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전부 다 물량을 쓸어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구간 안에서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자,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불안하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매에 동참할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추가적인 이 구간에서만큼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가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하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는 이런 감으로 투자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간을 우리가 조금만 더 넓혀서 체크를 해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6개월 동안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자, 많은 분들께서 이 구간이 어디 구간입니까? 자, 올해 있었던 2020년도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고 했을 때 거의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물량을 보유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죠. 이제 막 매수가에 올라온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변동성이 커졌을 때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변동성 버티기가 힘들죠. 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자,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자, 13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반면에 JP모간, 자, 메릴렌치, UBS 증권, 외인 창구 쪽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도 누구보다 또 정보력이 뛰어난 창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들도 자, 여기에서 추가 급락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물량을 보유하고 있겠습니까? 담고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9만 전자, 자, 10만 전자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5거래일 동안 자, 최근의 흐름이 또 더욱더 중요하겠죠. 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던 이 시점에서 자,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자, 물론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일부 창구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JP 모건, 메릴린치, 맥커리 증권 이런 또 일부 또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도 자신들의 자, 포지션에 맞게끔 평단가에 맞게끔 대응 전략을 세우면서 대응을 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평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분들은 6만 원대에서 평단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7만 원대에서, 또 어떤 분들은 9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자, 다 같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단가에 맞는 이러한 대응을 해 가야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모건 스탠리. 자, 여기에서 5거래일 동안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일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던 이 구간 안에서 자,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87,000원 이 구간 안에서 578만 주가량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물량을 자, 털어내다가 다시 한번 하단에서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모건 스탠리에서 던지고 있으니까 나도 던져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평단가에 맞는 이러한 대응 전략, 오히려 최근에 들어왔던 이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 물량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물량의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만의 분석과 자, 대응 전략, 시나리오가 세워져 있어야 여기서 추가적인 자, 급등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해 갈 수가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일단은 어떤 종목이건 간에 자, 이렇습니다.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 자, 개파락한 이런 구간들을 갭을 메꾸기 위한 움직임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러한 일정이 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 아까 엔비디아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자,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방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단기간 내에 나타났던 하락은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자,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매크로적인 환경들,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제가 체크를 하면서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면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번호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자,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자, 이쪽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전부 다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자,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들에 따라서 자, 타점 관련해서 이제는 자,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죠. 우리가 또 막연하게 삼성전자니까 올라가겠지 하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던 자,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불안하지 않고 자, 확정 수익을 챙겨가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머리 꼭대기인지 그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를 했을 때 자,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인 타점에 대해서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만 상담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다 체크하고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매도 시점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 함께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자, 구독과
자,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 투매에 동참할 이유 전혀 없는 거고, 여기서 포기하고 끝내느냐, 추가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키느냐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불안하다라고 해서 매도할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이라고만 남기시고, 자, 제가 삼성전자 주주님들 100분 넘게 함께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빠르게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렇게 단기간 내에 삼성전자가 급락한 거, 자, 엄청나게 이런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지금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이 과정 안에서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통해서 일단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삼성전자 다시 수익까지 전환되기 시점까지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수익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종목 한 가지 또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부분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